피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고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가를 발전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국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발췌하여 그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전혀 없습니다. 탄핵소추를 기각하시어 감사원장이 직무에 하루빨리 복귀하여 혼란한 국정 상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추 사실의 요지를 청구인 측에서 10분 내로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그렇기에 감사원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행정부와 무관한 의회 소속이거나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제4의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인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을 한 정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고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2년 7월 국무총리에게 법률이 부여하지도 않은 감사 청구권과 감사 사전 협의 권한을 부여해 표적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규칙의 개정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독립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업무 추진비 사용, 근태, 권익위 유권 해석 등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방통위가 결정한 각종 사안에 대한 감찰 등 사퇴 압박,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많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감사원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대통령실 및 관저의 이전 등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여 방조하였다는 의혹,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감사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로부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을 제출하여 달라는 적법한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국정감사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의혹도 짙습니다. 국회법 제121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로 고발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피청구인이 또는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데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을 감사원장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피청구인으로 인해 침해되고 훼손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부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피청구인 측 10분 범위 내에서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네. 피청구인 측에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 측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소추 사유인 감사원 독립성 부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가를 발전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국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발췌하여 그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한 감사나 국무총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는 모두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으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 제보에 따라 정당하게 감사에 착수한 것이고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쳐 정당한 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이건 역시 탄핵소추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마치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모두 정치 감사로 몰아가고 있는 청구인의 부당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성과 관련하여 청구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감사를 거쳤고 감사위원회에 정당한 의결을 거쳐 감사가 결론이 내려진 감사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탄핵소추 사유 모두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에게는 탄핵 사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서 최근까지도 국회에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여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가 부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 측의 자료 청구 자체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측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 증언감전법상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여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청구인 측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에 대하여
그것이 오히려 전 정권에 대한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구인 측의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감사원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해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더더욱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사유가 모두 이유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전혀 없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시어 국가 최고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원장이 직무에 하루빨리 복귀하여 혼란한 국정 상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